그 다음에 자 넘어가 보면 16페이지 볼까요? 가설의 결과 해석. 자, 이거 역시 중요하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반복입니다. 지우고 다시 한번 볼까요? 가설을 세웠다면 마지막에 결과를 얻을 거예요.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와 뭐? 채택이냐 기각이냐. 물론 아까 뭐 수정도 있었지만 수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한다면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세운 가설이 결과에 어떻게 채택되고 기각되느냐를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것처럼 첫 번째 줄 밑줄 그으면 가설의 결과에 대한 해석은 반드시 뭐로 한다? 귀무가설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인 검증 과정은. 하지만 뒤에 글을 쓸 때는 연구가설, 대립가설 입장에서 써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완전 반대인 상황을 써야 되겠죠. 헷갈리지 않고. 근데 귀무가설의 기각이 대립가설의 채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가설의 검증, 결과는 귀무가설로 해주게 된다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표기해보면 이것이 즉 채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가설이 기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결과가 연구가설이 기각이 되기 위해서는 귀무가설, 연가설이 채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대되는 것. 근데 우리가 논리적인 검증 과정은 뭘로 한다? 연가설, 귀무가설로 하기 때문에 이것의 기각, 채택 여부에 따라서 연구가설과 최종 결과가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와 여기는 일치하지만 이것과 이것,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은 서로 논리적으로 반대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16페이지 두 번째. 뭐가 나오죠? 가설과 관련된 오류. 오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1종, 2종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 면허와 비슷하죠? 1종, 2종. 1종 오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 이거 가장 많이 헷갈리고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주어가 무엇인지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주어가 뭐죠? 지금 다 귀무가설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써놨냐? 귀무가설로 가설 검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어도 귀무가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둘 다 귀무가설2라고 출발해요. 귀무가설 가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귀무가설 2. 자, 1종 오류 보겠습니다. 귀무가설이 사실인데 사실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채택을 해줘야 돼요. 사실이니까. 근데 사실인데 기각을 해버렸어요. 잘못된 거죠. 그게 오류입니다. 무슨 오류? 1종 오류. 귀무가설이 사실인데 기각해버렸다. 그러면 1종 오류예요. 자, 그럼 두 번째 2종 오류는 뭘까요? 미리 예측해보면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죠.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해버렸다? 사실이 아닌 건 기각해야지 맞는 건데 채택을 해버렸다. 그러면 2종 오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좋은 건 1종 오류, 2종 오류 두 가지가 있을 때 주어가 무조건 귀무가설이고 첫 번째 거는 사실인데 기각해버리는 거, 사실이 아니고 거짓인데 채택해버리는 거, 이게 2종에 해당된다라고 기억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설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가설의 평가 기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1번 검증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입증의 명백성, 그 다음에 가설 자체의 어떤 개연성, 개연성이 클수록 좋은 가설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것과 이것이 연결 가능성이 클수록.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간결해야 된다. 이건 뭐 앞에서도 우리가 나왔던 것이죠. 가설에 있어서 변수를 많이 넣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간단하면서도 그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량화 가능성,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것이 일단 가설로서 가치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수행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뒤에 변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